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22년 5월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서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미리 보면 직전 3개년도 5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구들 중에서 눈여겨볼 구는 동대문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5월 거래가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 강남구, 중구 순입니다. 20억 미만의 거래가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입니다. 20억에서 50억 미만의 거래가 가장 많은 구는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이렇게 되고요. 50억 이상 거래가 많은 구는 다들 아시죠? 강남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5월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량, 건수, 사례 등을 살펴보고 먼저 거래량부터 보시죠. 22년 5월의 거래량을 직전 3개년도 5월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관악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3개년도가 비슷한 지역들이에요. 이들 지역은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등이 있죠. 그리고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으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동대문구랑 송파구는 눈여겨봐야 될 구로 보여요. 이들 두 지역 중에서 오늘은 송파구 거래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송파구는 강남 3구라고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도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근데 삼성역에서부터 잠실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얼마 전 6월 17일에 재지정을 했죠. 강남구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고 송파구는 잠실동이 대상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강남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강남구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지역 옆부분인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의 거래가 많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실사용을 해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편하죠. 지도에서 보면 송파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잠실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이동, 송파동, 삼전동 일대 거래가 있고 잠실동은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송파구의 명성보다는 성동구나 용산구 등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한 듯한 분위기도 사실 있어요. 자, 그리고 22년 5월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들을 보면 종로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남구가 31건, 중구가 24건으로 많았습니다. 종로구는 장사동, 창신동, 해화동, 삼청동 일대 거래가 많았고 강남구는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4월과 비교하면 마포구가 빠지고 종로구가 올라왔네요. 마포구는 사실 빠진 건 아니고 4위가 된 거죠. 이렇게 탑 4의 거래 규모별로 본 거래량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20억 미만의 거래가 많고 마포구는 20억에서 50억 원 거래가 많았고 50억 이상부터는 강남구가 거래가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빌딩이냐에 따라서 부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도 있었지만 내가 마포구에 건물을 가졌다 그러면 50억대의 부자, 강남은 50억 이상의 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전 지역에서 신고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구는 대치동이 평당 2억 3천만 원을 찍었고 성동구의 성수동 1가에서 평당 1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마포구는 도화동에서 평당 2억 원의 거래가 있었고 용산구도 웬만하면 평당 1억 원은 다 넘는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서초구는 반포동에서 평당 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찍혔는데 이는 논현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어찌 보면 산 사람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구와 종로구는 여러 곳에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종로구와 중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종로구와 중구를 지도상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종로구, 남쪽은 중구입니다. 지도의 색이 이제 분홍색인 걸 보면 다 일반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800%인데 4대문 안은 600%이니까 그래도 3종 일반 주거지역 등과 비교하면
350% 이상은 높은 연면적을 갖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3종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5월의 거래량 탑인 종로구 매매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종로구 창신동은 동대문역과 동묘역 사이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이제 여기에 5월에 거래된 사례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죠. 대지는 33평, 연면적 30평이고 현재 3개의 근생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3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 평당 약 1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들 지역은 토지 가격이 사실 전부예요. 그런 지역이죠. 자, 종로구 삼청동은 안국역 위쪽, 경복궁과 청와대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엄청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었고 그래서 개그우먼 신봉선도 이 지역에 투자를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와 중국인들 관광객이 뜸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5월에 매매된 사례는 약 77억 원에 거래된 이제 부동산인데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평당 4,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고 대지는 100평, 연면적 174평입니다. 점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 지역과 과거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서울 지역 5월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 빌딩 투자의 관건은 이자와 임대료예요. 얼마 전 강민경의 사례처럼 많은 대출 안고 투자하는 것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대출 비율이 50%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하죠. 훨씬 낮아지면 더 좋은 거고요. 오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무리는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